네, 반도체 혹한기가 왔다. 뭐 겨울이 온다라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정말 그 추운 겨울을 대비하고 있을 때는 생각보다 실적이 나왔고요. 오히려 그래 이제 좀 괜찮은가 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는 다시 또 겨울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. 참 힘든 반도체죠. 디램가도 요동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 혹시 빠뜨린 건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밤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. 네네. 지금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네네. 있던데 마이크론도 그렇습니까? 네, 이제 정확히는 미국 증시 장 끝나고 발표를 하죠. 네. 그래서 장중에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역시나 이제 우려되고는 있는데 그래도 투자자들은 좀 이제 알고 있다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고요. 가이던스 매출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5%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순이익도 적자 전환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우려도 이제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이번 주에 좀 아주 정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진 않지만 그 중에서 좀 뭐 손가락 한두 개 좀 꼽힐 만한 그렇게 중요한 발표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만약에 이제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오거나 또 추가 감산 시그널 뭔가 이렇게 뭐 발표나 뭐 그런 시그널을 좀 우리가 또 확인을 한다면 또 이제 뭐 반도체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뭐 분위기는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 이렇게 실적 발표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반도체 업황은 상반기보다는 3분기에 조금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가장 먼저 발표하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그런 투자자들이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국내 반도체주 실적 역시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영업이익이 10조 원대 위였잖아요. 네네. 근데 이번에는 8조 원 안팎을 기록할 것이다 네네. 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만삭스는 무슨 8조 원이냐 5조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네. 좀 박하게 본 것 같긴 한데 네, 조금. 이렇게까지 박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? 근데 이제 좀 박한 것 같긴 해요. 네. 근데 설마 이 정도까지 나오겠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전망한 것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죠.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삼성전자의 그 이제 영업이익이 6조 원 안 될 거야. 뭐 국내 증권사는 말씀하신 대로 6조 원에서 뭐 많게는 뭐 8조 원 요 사이를 보고 있는데 아니야 6조 원 안 될 거야. 뭐 작년에 그러면은 4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한 14조 원 수준이었거든요. 그럼 6조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58% 감소하는 수치고요. 또 전체 실적이 아니고 반도체만 좀 따로 놓고 보더라도 골드만삭스는 아니야 반도체 영업이 2조 원 안 될 거야 이러고 있거든요. 1조 5천억. 그러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는 작년 4분기에 한 9조 원이었으니까 그러면 한 83%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설마 이 정도까지 빠지겠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전망한 것보다는 조금 더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 주가라는 게 물론 이제 선반영된 부분은 있긴 있을 거예요. 근데 뭔가 어떻게 될지 좀 모르니까 그 발표되는 실적 그 수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투심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. 그러다 보니까 언뜻 그래 뭐 주가 반영됐으니까 좀 사야지 좀 멈칫멈칫하게 되는 거죠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좋지 않을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안 좋으면 어떡하지? 네. 라는 그런 불안마저 지금 주가를 좀 억누르고 있는 상황. 10월, 11월 중에 국내 주식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어요. 네. 당시에 이제 대형주를 사고 왜 사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이제 러시아던 머니, 그러니까 돈들이 빠져나오면서 네네네. 국내 증시로 온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네, 있었거든요. 발음이 너무 좋으셔서. 죄송해요. 아닙니다. 좋으셔서. 근데 12월에는 네. 다시 또 우리 증시에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. 네네. 외국인이 중국에서 돈 빼고 우리나라 들어온 걸 그렇게 빨리 회수할까 싶기도 한데 왜 외국인의 매도 타겟이 된 걸까요? 지금 이제 올해 거의 끝나가니까 네. 좀 이렇게 올해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외국인은 2022년 코스피에서 한 6조 조금 넘게 매도를 했어요. 근데 이제 매수했죠. 4분기 들어서 10월 달, 11월 달 2개월 동안 외국인이 7조 2천억 원을 매수를 했는데 7조 2천억 원 중에 반도체 빅
빅2를 매수한 금액이 약 40%. 그러니까 한 2조 9천억 원이 되거든요. 살 때는 40% 매수 규모에. 근데 이제 외국인이 이제 12월 들어서 한 1조 800억, 한 1조 1000억을 매도했거든요.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반도체 빅2가 그래 1조 원 중에 얼마를 매도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6천억 매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매수 규모의 40%를 샀고 매도할 때는 매도 규모의 무려 60%를 매도하고 있으니 또 12월 달은 지금 양시장이 거래량도 감소하고 거래대금도 감소하고 있는데 매수할 때보다 매도를 더 많이 하고 있으니 뭔가 좀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들이 조금 더 체감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시총 상위를 좀 보더라도 뭐 코스닥은 그래도 뭐 엔터 뭐 그쪽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종목들이 있는데 코스피는 시가총 1위서부터 10위까지 봤을 때는 뭐 거의 다 약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외국인이 좀 매도를 지금 뭐 바닥 확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매도가 좀 더 나올 수는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매도 규모가 뭐 멈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매수해야 되겠다. 그런 자극시킬 만한 그런 강한 모멘텀을 좀 찾기가 어렵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, 지금. 그럼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? 대다수의 증권가에서는 일단 안 좋을 건 아는데 네네. 그래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바닥을 칠 테니 오히려 그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던데요. 근데 이제 증권가의 그 반도체 분석 잘 안 믿긴 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. 저도 안 믿습니다. 네. 근데 어떻게 보세요? 이 불황이 좀 오래될까요? 네, 그 미국 시장을 좀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조차도 네. 내년에는 그래 상저하고를 얘기하고 있고 정말 10명 중에 9명은 상저하고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반도체도 그런 것 같고 지금 뭐 반도체 좀 살펴보려고 하면은 오늘 발표가 됐죠.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그 이제 수출입 동향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오늘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그러니까 연간 마이너스 24.3% 감소를 했죠. 그래서 지난달과 같은 기간에 비교해 보면은 좀 더 나아지긴 했어요. 그러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9.4%였으니까 조금 더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20%대의 그 수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최근에 감산 얘기, 삼성전자도 좀 힘들어지면 감산 좀 그런 시그널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는 하지만 그게 또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과연 삼성전자가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거를 듣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그 글로벌 전략 회의에서 메모리 라인의 일부를 시스템 반도체로 변경해볼까라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. 뭐 그럴 만도 하죠. 3분기 실적에서 사상 처음으로 그 파운드리의 매출이 낸드의 매출을 넘어섰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더 중요해졌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래 좀 일부 옮겨볼까 화성 13 라인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좀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좀 이렇게 생산의 감소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중요한 게 반도체에 있어서는 재고가 좀 정점을 찍어야 좀 주가가 바닥을 좀 찍을 수 있겠다. 그 부분은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는 그래 안 좋긴 한데 워낙 반도체 업종은 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안 좋은 것이 다 주가에 반영한 상황이다. 그래서 오히려 현재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더라고요. 근데 네.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해요. 근데 이거는 정말 내년에 가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진짜 이 바닥이 어느 정도 도달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내년엔 더 안 좋은 내년의 바닥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지요? 네, 반도체 바닥이라는 표현을 쓰면 시장에서 이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 부분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정은 나올 수는 있는데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 성격의 조정이 좀 염두에 되는 거 아니야.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는 이제 12월 산업 동향을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출하가 18.4% 증가했고 또 이제 재고는 오히려 그거보다 낮은 13% 증가했기 때문에 재고 조정 신호 가시화가 긍정적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
이 부분도 이미 전망을 다 알고 있죠. 그래, 뭐 한 10월, 11월 달에도 그래, 연말 연초 가서는 재고 조정이 가시화될 겁니다. 이런 전망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.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. 재고가 좀 정점을 찍어야 주가가 좀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. 그러면 재고에서 좀 정점을 그 고점을 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좀 매출의 하락, 매출의 좀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거에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봤을 때는 여러 번 그랬거든요. 연간 매출 증가율이 반도체 연간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20% 이상일 때 주가가 바닥이었죠. 근데 SK 하이닉스의 지난 3분기의 연간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7%였어요. 그러면 이 부분을 보더라도 내년 한 1분기 말에서 2분기 정도의 SK 하이닉스의 연간 매출 증가율이 한 마이너스 한 20% 가지 않을까. 그러면 그때가 바닥이지 않을까. 뭐 그런 것도 지금 수치적으로도 좀 확인할 이렇게 추정이 좀 가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재고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성이 좀 강해서 그런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1분기 말 2분기에 좀 뭐 중요한 저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좀 앞설 수는 있지 않을까. 이런 것도 함께 염두하면서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반도체 소부장 대응 전략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.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요, 반도체주를 한 주씩 지금 담고 있다고. 좋네요.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 위주로 담아보면 좋을지 의견 주시죠. 네, 여러 나라에서 이제 반도체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고, 네. 삼성전자도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내, 특히나 이제 뭐 텍사스주에서는 향후 20년간 그 팹을 11곳을 짓는다는 그런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고, 최근에 이제 뭐 그 세금 뭐 이렇게 신청서가 또 이렇게 통과를 됐기 때문에 그 11곳 중에 9곳이 통과돼서 이제 그 테일러 쪽에 이제 공장을 이제 증설 이제 착공을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 반도체 장비들이 들어오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클린룸인 거죠.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클린룸 관련돼서 뭐 소부장 쪽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뭐 한양 ENG, 신성 ENG, 성도 ENG, KC, 뭐 세보 MEC 그 관련된 종목군도 있기 때문에 그쪽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테일러에 지금 170억 달러 규모로 좀 투자를 해서 이제 짓고 있는데 거기에 팹 두 개가 모두 파운드리 팹이에요. 그래서 삼성전자가 2027년에 현재보다 이제 파운드리 생산 규모를 3배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파운드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또 중요해지는 게 EUV 시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웨이퍼에 더 많은 회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쪽 성장성도 좀 감안한다고 하면은 EUV 쪽 관련된 종목군들 뭐 포토레지스트 이제 국산화 기대감 이슈가 있어서 뭐 작년 대비해서 뭐 이렇게 4년 2025년까지 봤을 때는 뭐 4년 동안 또 4배가 포토레지스트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뭐 동진세미캔도 관심 필요한 것 같고요. 뭐 SNS텍, 파크시스템, 뭐 SNS텍 등 그래서 뭐 클린룸 그리고 EUV 쪽 좀 관심 필요한 것 같습니다. 클린룸, EUV 관련주 이쪽으로 압축해보자. 이런 종목들을 하락할 때 한 주씩 모아간다면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. 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상엽 이사와 함께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고요.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